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제주 반도체. 오늘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미친 상승 흐름이 나와 준 거죠. 제가 이 제주 반도체는 고점이 열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살짝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렇게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을 안 하고 그리고 무려 오늘 장중에 28%까지 추가 급등을 보여준 겁니다. 제가 이 흐름을 미리 예측을 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도 그래서 절대 한 주도 뺏기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얼마나 제가 정확히 예측을 했는지 지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이건 이제 세력들의 목표가입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일단 저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주 반도체는 횡보를 오래 해놨기 때문에 그만큼 이 에너지가 응축이 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방이 좀 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상승파고 여기가 기간 조정파고 지금 현재 이 다음 상승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급등에서도 우리가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상방은 좀 더 열려 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이 급등이 터져 나와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급등을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자 보시면 그러니까 3주 전부터요. 3주 전 거대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정고점 뚫기 전에 이 마지막 기회라고까지 정말 강조를 해드렸죠. 정말 잘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자 그럼 이제 정말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럼 이제 언제부터 우리가 이 제주 반도체를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자,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잘 끌고 온 이 제주 반도체 어디서 팔아야 잘 팔았다고 소문이 나는지 그 매도 맥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이 제주 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일단 제 영상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주 반도체는 돌파 전에도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때죠. 그러니까 1개월 전에 횡보가 지속이 될 때 이때부터 저는 이 계속적인 이 눌림시의 매수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보여드린 대로 3주 전에도 또 말씀드리고 자, 왜 매수만 이야기를 했냐?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시세가 이 초입에 정말 강하게 나왔던 이 종목들을 제가 찝어가지고 계속 영상을 올려드린 거예요. 제주 반도체랑 제가 뭘 올려드렸습니까? 바로 한미 반도체였죠. 그래서 그 뒤로 둘 다 이 정말 지루한 조정들이 나오는 과정은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고점을 높여가면서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항상 올라올 때 수직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상승이 나오면 이렇게 지루한 조정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면 이런 지루한 조정이 나오고 근데 이 지루함을 견뎌야지 이 온전한 시세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제주 반도체 둘 다 과열로 가는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원래 이 부품주들은 항상 이 대장인 삼성전자와 이 하이닉스가요 과열의 흐름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처럼 좀 쉬어갈 때 그때 이제 흐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상승에서도 그랬고 현재 또 똑같은 그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우리가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좀 한 줄로 이야기하면 대장주들이 실적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그 낙수 효과가 번지는 효과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오르는 흐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이 부품들을 납품하는 이 장비들을 좀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부장 기업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차를 알기 때문에 이 시차를 이용해서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이 삼전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엄청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200만 원, 30만 원 엄청난 심리가들을 지금 찍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위치에서는 신규로 들어가기도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뭐를 찾습니까? 제주 반도체 같은 업황은 좋은데 아직 안 오른 게 뭐가 있냐 이런 걸 찾게 되고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부품주를 매수세가 쏠리면서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가 된다는 거죠. 키 맞추기가.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도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상승 횡보, 상승 횡보, 횡보가 길수록 다음 상승이 강하다, 이런 파동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중요한 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자, 돈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이 상승들을 만들었는데 보시면은 조정을 받을 때 빠진 흔적이 없는 거예요, 빠진 흔적이. 슈퍼가 들어왔는데 빠진 흔적이 없다. 거기에 자 항상 세력들은요 이 많은 개인들이 자기들 버스에 탑승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루한 횡보나 이런 가격적인 페이크를 주고 그리고 이 거래량을 시를 말린 뒤에 그다음에 이 소리 소문 없이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우린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정을 다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흐름들이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는 전부 포착이 된다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여러분들 종목마다 이 주인을 뜻하는 주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주포들은 본인들만의 이 일정한 이 가격대에서 아주 기계적으로 매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계적으로 매집하는 그 선을 제가 만들어 놓은 차트예요. 보면 주포가 없는 종목은 이렇게 이제 초반에 뭐가 나옵니까? 밴드가 안 나와요. 그런데 주포가 들어온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딱 밴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주포가 진입을 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터져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스마트 머니죠. 스마트 머니. 세력들의 똑똑한 자금이 들어왔다는 확실한 신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포가 확인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밴드에서 매집을 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때도 다시 한번 또 거래량을 만들고 엄청난 폭등을 또 만들고 이런 이 눌림목권들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에서만 우리가 차분하게 매집을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자, 지난 1월 달 급등 이후에 한번 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1차 밴드에서 가격 관리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2차 밴드까지 오고 나서 가격 관리를 해주더니, 그러면서 어떤 게 나왔습니까? 다시 엄청난 폭등세를 지금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앞에 파동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노란 밴드와 파란 밴드 라인에서 매집을 했더니 주포가 확인이 되고, 그러더니 급등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 기간 조정이 발생이 되는데 그 구간에서 매집을 하면 이 시세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린 시점을 보면 항상 이 밴드에 터치를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1개월 전, 3주 전. 결국 주포들이 매집하는 구간에서 우리도 같이 호흡을 하고 매집을 해야 결국 이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고 이 온전한 상승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고민하는 그 핵심들, 우리가 어떤 종목을 거래해야 되는가. 자, 이렇게 밴드가 형성이 된 종목을 거래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 자, 1차 밴드와 2차 밴드 라인에서만 매집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셋째. 그럼 이제 어디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제가 이제 이 과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겪는 이 수많은 고민들을 이 로직이 보완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맥점 차트를 이용해서 제가 실제로 거래한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 서브 계좌인데 아예 제가 자동으로 로직을 걸어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월 4회 매집으로 이 횟수를 좀 제한을 하고, 자, 초기 자본금 역시 이게 소액으로 설정을 해놨죠. 그러니까 매매 횟수랑 금액으로 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 밴드에 오기만 하면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게끔 제가 세팅을 해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매집이 들어갔고 이때 정확히 영상 올려드렸죠. 그리고 보면은 계속해서 이 매수에 대한 시그널만 발생한 겁니다. 자, 거래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이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안 떴어요. 총 8번의 이 매수 시그널이 발생했고 여전히 이 물량들을 온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결과값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한 그 조건은 주포에 대한 그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이게 수익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오를지 말지 고민하면서 이 에너지 낭비라는 게 아니라 세력이 지켜주는 이 좋은 가격대에 왔을 때 적재적소에만 우리가 매수를 하면은 편하게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직 과열에 대한 신호가 안 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시그널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자, 그럼 과열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는 차트는 이제 주가가 과열권에 오게 되면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가격 조정이나 이 시간 조정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죠. 제주반도체도 보시면 이 초기 급등 때 이 과열 밴드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조정이 발생이 됐고 그 뒤에도 이 과열 밴드에 터치를 했을 때 또 조정이라는 게 발생한 거예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과열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보시다시피 현재 과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오르더라도 이제 다시 한번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가 추세가 맞물리면서 이렇게 밴드의 상단에 같이 터치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다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제주 반도체 잘 끌고 오신 분들은 우리가 정말 잘 들고 온 만큼 매도도 잘 해봐야겠죠. 제가 보는 이 과열 신호가 발생하면 그때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타점 잡아가 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과열 신호가 나와서 매도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를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천코치는 여기선 계속 매수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는 왜 매도에 대한 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지금 바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청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